강타입니다. 자, 2015년 4월 11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는 강타가 이제 UCC를 못 찍었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말씀을 금요경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빠가지고 UCC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빛 사이트나 이 코리아레이스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왜 안 찍었느냐고 상당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야,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난주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UCC 방송 못 찍고 현장만 했는데 공부량이 모자르니까 거의 밤을 새웠어요. 금토일 동안에 한 3시간을 잤나? 텍스트 올려라 그거 하랴 뭐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성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간에 뭐 이 부산경마에서 117.8배 고배당도 맞춰드렸고, 또 일요경마 준비예선부처에서 또 고배당도 맞춰드리면서 상승세가 가파랐는데, 지난주 역시도 메인, 준메인, 뭐 제주 준메인 해극과 할 것 없이 상당한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타 그 전문가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탑 클래스가 아니냐. 뭐 배당이 없는 걸 일부러 맞춰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에 잘한 거는 제주 준비선부처에서 시무상의 백록장원 67.1배, 자, 복성은 21.3배, 단통이었습니다. 단통. 자, 그리고 이제 토요경마, 부산경마 때는 또 부산경마 준비선부처에서 8.6배 단통이 나왔고, 하이라이트 선부처에서 9.1배 단통이 나와줬고, 뭐 일요경마에서는 또 메인 승부처인 스카이레오의 대돌풍, 자, 이 스카이레오가 무조건 축이라고 단통을 이 메인 승부처 단통을 맞춰드렸고, 또 끝장 승부처에서도 또 단통을 맞춰드렸어요. 그 4번 슈퍼클릭까지 딱 3마리를 가져가서 가문의 축제 상감마마밖에 없고, 여기에 4번 슈퍼클릭이 삼복승 막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단통으로 끝장 승부까지 일요경마에서 마무리를 치면서, 자, 일요경마 총 6개를 적중을 했고, 그 중에서 메인과 끝장 승부처가 단통 적중이었고요. 토요경마는 67.1배를 필두로 해서 총 5개를 적중을 했고, 부산경마에서도 총 6개를 적중하면서 준메인과 하이라이트 승부가 단통 적중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기특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가 이제 다 마무리 졌거든요.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페이스로 UCC 방송도 정상적으로 하고, 또 정상적인 페이스로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자, 뭐 힘을 내서 자, 이번 주도 강타의 저력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의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경주는 어렵고, 또 쉬운 경기는 좀 쉬워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갑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이 터지는 경주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때릴 거예요. 그래서 너적구 너적구로 해서 사실 이 다적중과 고배당 적중 요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강타 자신을 갖고 있는 만큼, 자, 이번 주도 토요경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마고, 또 완벽한 대승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멋진 대승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야, 1경주부터 무슨 승부야. 아따, 뭐 이렇게 급하다고 오전쯤 그냥 밥도 안 먹고 나오고 그냥 승부한다고 그래서 너 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밥 안 먹고 나온 사람들 책임질 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제가 이제 신마와 성장마 경주는 강타가 최고 잘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주마의 성장 추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주류로 하는 강타의 분석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일단 현군 마필들 중에서는 한 마리가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신마 중에서는 또 팔리는 신마보다는 숨어있는 또 신마들이 또 선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들 마필들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기는 은근히 중배당 단통까지도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충분히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신마 중에서 한 마리를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일단은 능력 자체, 주행검사 자체는 빼어난 능력으로 발휘를 못했고 또 수로 처치를 받고 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12번 포리스트리도 상태가 좋고 또 4번 다운이라는 신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4번 다운이라는 마필을 등짝이 불안하더라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4번 다운이라는 신마. 자, 이 마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상태도 좋다. 자,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경주 자, 신마 경주이긴 합니다만 자, 자신있게 자, 한번 배당 승부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입니다. 8번 노드일이라는 나는 충막감의 마필의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입니다. 뭐 8번 노드일이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뭐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번 편성에서는 대가리 아닙니까? 당연히 대가리죠. 자, 그래서 뭐 말이 필요 없는 대가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2번 핑크스타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 편성에서 뭐 빠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뭐 2번 핑크스타 역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자, 그래서 2번 핑크스타 역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자, 외관상으로 보면 8번, 2번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 낮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6번 금빛 들판이란 마필 역시도 출조 주기가 조금씩 빨라지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6번 금빛 들판도 안 되는 이유는 없다. 하지만 8번, 2번 막권이 가장 그래도 중심에 서 있는 막권이 아니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제 2경주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마와 성장마 간의 한판 승부. 자, 여기도 나름 배팅권의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바로 4번 컬러즈 데일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주행 검사를 받고 데뷔전이 좀 늦어졌어요. 찰가상과 골마경 이런 여파로 인해서 데뷔전이 좀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뷔전 때 총력전을 펼칠 수가 없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잠재력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 2전째를 맞이해서는 상태가 확연히 좋아진 모습이라 4번 컬러즈 데일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4번 컬러즈 데일은 피리 배팅권에 난측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또 안고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이 편성상으로 보면은 2번 캐세드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청해마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 청해마는 항상 악벽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4번 컬러즈 데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2번 캐세들은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오히려 5번 할라스다라는 마필
할라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오버 할라스타도 충분한 가능성 측면에서 읽어줄 수가 있는 마필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10번이 다이아 반지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워낙에 이제 순발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은 괜찮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번 교시 이제 어떤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궁금한 그런 마필이죠. 자, 이게 7번 뉴월드 같은 마필도. 자,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4번 컬러지 데이는 강력 추천을 드릴게요.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나머지 2번 캐세드나 5번 할라스타나 7번 뉴월드나 10번 다이아반지 중에서 후창마가 오긴 오는데 어느 특정 마필을 현재로서 때리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느냐. 2번 캐세드에 대한 맹신도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4번 컬러지 데이에 대한 확신만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초반에 빠른 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의 선정기 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2번 1등 열차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1등 열차에 대한 믿음은 뭐 굉장히 강하게 가져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6번 통치자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통치자도 뭐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6번 통치자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변 연출보다는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타가 보는 견지에서는 2번 1등 열차나 6번 통치자 이 두 마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마필들을 삼복승이나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편성상 제주교차 1경주는 2번 1등 열차와 6번 통치자를 중심으로 놓고, 자, 거기에 뭐 삼복승이라든지 이런 걸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1등 열차, 6번 통치자가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의 특징은요, 자신 있는 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언급을 드리고, 조금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목요일날 7시 4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 건 아니고 주중에 공부한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종 분석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자신 있게 어필을 해드려야 돼요. 왜? 충분히 공부가 안 된 상태, 완벽한 마무리, 종결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확신이 없는 말에 대해서 어영부영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혼선이 옵니다. 그냥 저는 그런 걸 막으려고 그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아는 척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또 확실하게 얘기하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강타를 믿고 오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페이지 4경주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번 4경주는 오전장 최고의 강타의 승부처, 바로 토요경마 준맹이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5등급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12번 시가이스가 눈에 띄죠. 데뷔전과 2전째의 능력차가 원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데뷔전이 늦어진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을 아낀다는 차원부터는 거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이 우수해서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인데 12번 시가이스가 과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거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못 가죠. 4번 엄지강호도 있고 또 12번 예쁜 거리란 마필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100% 믿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12번 C가이스가 성립이 되느냐 여부도 상당히 관건인 경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안 담고 있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편성은 은근히 배당이 터진다 쪽에 메리트를 갖고 보이는 인기마들이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수고있는 복병마들이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 C가이스와 같은 마필들이 당일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 그리고 이 편성은 복병권 마필들이 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이 터질 수 있는 작심 배당을 노리는 중배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가 뭘 믿고 저렇게 떠드는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지 자 한번 와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ARS 청취를 하시면서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C가이스는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믿지는 마시라. 요거보다 센 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토요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요번 제주교차 3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과 반반 봐요. 반반 봅니다. 터지지 않을 가능성 반반.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권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경주인데 일본 누리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전력이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자체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을 뽑아내었던 마필이라서 일본 누리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때리기보다는 받치는 막고로를 고려해보고 싶고 다음은 이제 이번 교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수 있는 이번 항백정선이란 마필인데 갖고 있는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은 가장 출중하죠.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이번 교시에도 당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착순 정도의 능력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 인기를 얻었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에이스 왕이란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또 8번 타골이란 마필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선에 있는 1번 누리세상 2번 항백정설 자 이게 이제 배당권 전력이라면 5번 에이스왕과 8번 타골 박기용 등짝이니까 당연히 돌판이겠죠. 이런 마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항백정설이 강하게 팔릴 거고 또 가장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2번 항백정설을 중심으로 놓고 5번 에이스왕과 8번 타골 쪽에다 공략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항백정설에 대한 믿음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약합니다.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띄는 마필은 2번 포커스라는 마필인데 안 될 이유는 없죠. 안 될 이유는 없고 또 가장 그래도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편성에서 가자는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2번이 베스트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이게 3번 오발탄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거의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은 훈련을 실시를 했고 패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3번 오발탄이라는 마필도 이번 편성에선 안 되는 마필이 아니다. 무조건 때리는 조로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이제 6번 잘났어 정말도 패턴이 워낙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잘났어 정말도 패턴이 좋다. 자 2번 포커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포커스의 능력이 누가 보더라도 가장 출중하지만 얘를 무조건 축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불안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세 마리를 갖고 때리는데 그러니까 한 방을 단통으로 때리고 2번 포커스를 받치고 가던가 아니면 한 방을 때리고 복병권 마필이나 의지강한 마필을 받치고 가서 돌려야지 2번 포커스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것은 왜 그렇을지 모르지만 조금 약해 보이더라. 의지가 좀 약해 보여. 덜덜한 것 같아.
그래서 워낙에 편성이 약하니까 되면 되고, 또 열심히는 사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덜덜한 이 승부 의지라면, 그건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뭐 더 이상 제가 구태의연하게 주구장창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자,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제주교차 4경주는 오늘 강타에 제주경마 UCC 준매인 승부처이고, 다음 토요일 6경주가 오늘 강타에 토요경마 최요관 승부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승부처를 묶어서, 자, 여기서 한번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질 것 같죠? 누가 팔리려나요? 1번 남대천과 뭐 7번 오조령과 뭐 여기에 9번 절대신령과 10번 뭐 항태우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냥 팔리겠죠. 당연히 용설 같은 마필들 팔리겠죠. 그런데 이 편성에는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무조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 마필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언급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 그러니까 뭐 7번 오조령이나 마필도 사실상 선행으로 지난번 경주 때 1권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가 모두 선행을 나서서 1권의 능력인데, 이번에 선행을 갑니까? 못 가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 한금평이나 일본 남대천 같은 마필들이 빠르거든요. 그럼 얘가 선행을 못 갔을 때에 대한 검증의 절차를 갖고 있나요? 예, 검증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검증을 하지 않고 능력이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다? 어불성설이다. 자, 자, 이 편성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는 10번 항태우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추천만은 10번 항태우입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1200까지도 뛰어갔다 왔고, 또 마필 자체가 선입과 추입이 골고루 되는 주행이 자유로운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적인 기술하고 할 수 있는 전현준이가 또 한 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항태우는 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역이고, 자, 이번 UCC 준매인 제주경마 준매인 승부처는 지난주에 67.1배 단통으로 시무상의 백록장원 단통으로 남들이 하고는 시무상을 대가리 놓고 때렸던 강타인 만큼,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도 강타가 어떤 식으로 배당을 만드는지, 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6경주의 특징은 6번, 8번 구름이의 나비가 있잖아요. 제2의 거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야, 엄청 잘 뛰고 있어요. 엄청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요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단 8번 구름이 나비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2번 아몽고스트나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강타가 과연 이런 마필들로 때릴까요? 이번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승부 의지가 만땅으로 걸려있는 마필이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마필로 때릴 것이고, 인기만 하고 해더라도 안 되는 인기만은 가감하게 자르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6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일단 인기권 전적에서는 8번 구름이의 나비는 근간의 행복, 자, 공백호 근간 4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전력이라면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하니까 가자는 간다. 자, 하지만 후착은 약간의 짭짤한 배당까지도 연출이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구름이의 나비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자, 6천전 이하 핸디캡 경기로 펼쳐지는 총 10조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일본 불빛 축제 볼까요?
엇박자 패턴이네요. 엇박자 패턴이라서 여기서 이제 능력을 조금 끌어내보면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저는 그렇게 아주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네요.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배당이 만약에 터졌다. 배당이 와장창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배당의 주인공은 저는 2번 용병신동이라는 마필을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괜찮네요. 패턴을 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금간 4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리고 있는 마필인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면은 이변 연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999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누려봄직한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 승승백호도 괜찮습니다. 3번 승승백호도 괜찮고, 뭐 4번 한라영선이야 뭐 당연히 인기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기만데,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이 급하강을 하고도 느린 편성을 만나서 자 선행을 가서 자 한 바퀴를 늘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야 지난번이 운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 과연 어떨지가 관건인데, 만약에 부러진다 그러면 저는 4번도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4번에 대해서는 조금 맹신이 좀 들어가고, 오히려 5번 백만장자는 이 편성에서 거의 대가리급으로 읽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5번 백만장자를 정점으로 놓고 때려야 되는데, 4번이 이 편성에서는 100%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선행을 못 가고 종반 뚝심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뚝심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이번에 연속 입상에 복승률 100%를 가리키는 말인데, 얘가 5번, 4번으로 대끼리로 팔린다면 저는 4번을 자를 생각입니다. 4번을 자르면 4번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경주이기 때문에, 후차권으로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2번 용병신동이라든지 3번 승승백호라든지 이런 마필들에게 1번 뭐 불빛축제야 뭐 당연히 팔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라서 9번 무궁무진까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 위주로 해서 삼복승을 엮던 복승을 엮던 소액 배팅이 필요한 경주지, 5사 대끼리로 팔린다고 얘밖에 없다고 여기다 때릴 만한 경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백만장자는 이 편성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이지만, 후차권은 상당히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4번을 때리지 마십시오. 4번을 좀 때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편성이 꼭 무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갑니다. 승부경주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면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슈퍼가디안. 금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그것도 이제 선행을 나서서 1승을 하면서 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5번 스마트라는 또 발빠른 마필이 있고, 4번 스피드 제한도 압박을 할 수가 있고, 10번 사이렌스톰도 강한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편성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 1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슈퍼가디안이 승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요걸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물어보는 경주인데 뭐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당연히 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3번 골드피버가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9번 슈퍼가디안도 당연히 가져가야죠. 어찌됐든 간에 선행 1변도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 시점에 있는 마필이니까 또 선행도 갈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9번 슈퍼가디안을 강하게 읽어주는데, 거기에 상대만으로서는 3번 골드피버가 조금 유리해 보여요. 왜? 선행 경합이 이루어졌을 땐 사실상 앞장가는 한 놈만 살아남고 나머지 선입층이 얇아지면서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3번 골드피버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3번 골드피버가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얘가 3번 골드피버 같은 걸 놓고 때리시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계가 뭐냐면 저 같은 그러니까 소수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귓구녕에다 오는 대로 그냥 찍찍찍찍 그려놓으면 되는 거고 조교를 보는 사람들은 조교가 좋은 선수들이 하지만 그 사람들 능력 분석이 안 되는 경우에서 구멍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의 한계지 그게.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응용력이 떨어져. 능력대로만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복병만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거를 극히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왜? 얘가 무조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조건 치고 노니까 어떤 변칙적인 운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 분석을 위주로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저의 한계도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보병만을 노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그거로 인해서 보병만을 좀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9번 슈퍼가 대응과 3번 골드피버가 가장 좋은 그런 주행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과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을 보면은 어떤 마필들이 팔릴까요? 한울제가 팔릴래나? 9번 한울제가? 요즘 거의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9번 한울제 또 장우성이까지도 계승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팔릴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9번 한울제도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신촌돌체도 팔리겠죠.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이 편성에서도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신촌돌체는 어느 정도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이번 신촌돌체는 괜찮게 보는 마필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의 경주예요. 그래서 너무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이 너무 인기마가 아닌 마필들이 또 선전을 한다는 거에서 너무 치우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번 제주교차 7경주는 승부 의지와 능력 분석을 고르게 가미를 해가지고 배당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전개도 편하고 취입력을 음팡지게 끌어낼 수 있는 2번 신촌돌체가 지난번 경시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으니까 자 이번에도 아무래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이번 신촌돌체는 일단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8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아까 이제 7경주를 승부처를 안하고 요번 8경주를 승부처로 가져봤어요. 왜? 단통이 있습니다. 딱 3마리 싸움이에요. 딱 3마리 싸움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지지고 볶아가지고 말로 계산기 갖다 놓고 3마리 갖고서 환수가 나오는 범위 내에서 3마리 갖고서 돌려 뺑뺑이 돌려 그렇게 해더라도 돈을 딸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다른 거는 몰라더라도 그런 쪽에서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7번 명문대사라는 마필 자 이 마필 말씀을 드릴게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라고 보여주며 다소나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승권 이후 4번의 경주에서 한 번도 입상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착승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번 편성은 형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다. 편성이 약해졌다. 자, 그래서 이 7번 명문대사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이번 편성을 딱 3마리 갖고 때리고 조지면 끝나는 경주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자, 토요일 9경주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승부처라는 것이 무조건 고배당이냐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또 저배당 위주로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야. 환수가 나오는 경주를 메인으로 잡던가 아니면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를 메인으로 잡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왜? 못 맞히면은 메인을 못 맞히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중은 필연이거든. 그러면 적중을 못할 수 있는 경주를 그나마도 뿜빠이를 그러니까 맨가이를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배당이거든. 내가 200배를 단통으로 때리라고 했는데 거기다 100장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도. 그러면 10장을 살 사람도 거의 없어. 그러면 기껏해봐야 5장 갖고서 쪼개거나 아니면 또 창고에 가서 사시는 분이거나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3배, 4배짜리를 단통으로 때리라고 그러면 100장을 살 사람도 있고 50장을 살 사람도 분명히 있어. 왜? 자기가 물려서 딱 그게 아다리가 맞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경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 메인이라고 해서 등한시에서는 안 되고 고배당 메인이라고 해서 너무 또 등한시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핫바지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끼리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 돈 갖고 내가 하는 건데 뭐 내 돈이 소중하지 딴 사람 돈이 소중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렵죠. 10번 선봉이 승분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야, 요마필이 수루처치 이후에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편당에서도 과연 선전을 할 것이냐 요걸 또 물어보고 싶고 또 외곽 게이트의 12번 스마트 타임도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5전 5승을 가리키는 복승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이라서 역시나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고 그 외 마필들도 3번 뉴 화이트 삭스도 역시나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데 도대체 어떤 놈을 갖고 때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변수거든. 그랬을 때 고민이 좀 되죠. 사실 이거 갖고 고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10번 선봉과 4번 뉴 화이트 삭스가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또 반대로 얘기해서 사이즈로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들 승군 마필들이 또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점심을 줄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3번 오레이즈 인원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으네요. 자, 좀 사이드가 좀 딸리는 거 아니야? 3군만이라고 해더라도 좀 밋밋한 경향이 있지 않아? 그리고 또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고 마체가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10번 선봉이나 4번 뉴 화이트 삭스나 12번 스마트 타임이나 뭐 3번 오레이즈 인어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이 모두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상 3번 오레이즈 인어를 믿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선 3번 오레이즈 인어는 그래도 편성상의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3번 오레이즈 인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9경주는 적중은 기본이고 중배당 단통은 옵션으로 강력하게 때려서 후반부에 오늘 토요일 경마 완벽한 대승의 승기를 저기서 한번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 3세 이상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식경주에서는 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이제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던 바다질주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일요일날, 이 바다질주, 빛의 정상의 바다질주, 한라축제까지 3복승 266배짜리를 멋지게 맞춰드렸던 그 바다질주가 나오는 경주예요. 야, 그때 통쾌했죠? 후반부에서 완전히 끝장을 한번 끝장을 냈던 그런 승부처였습니다. 그야말로 너무 잘했다. 강타가 생각을 해도 강타 자신이 대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8번 더블 샤이니라는 마필입니다. 장추열이가 말을 참 잘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취임마면 취임마, 선행마면 선행마, 그래도 맡겨만 놓으면은 그래도 최선의 질주를 하면서 안 가는 거하고 가는 거에 대한 그 기승술의 차이가 너무 갭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장추열 기성이지만 갈 때 보면은 말을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아요. 8번이 더블 샤이닝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7번 바다질주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워낙에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많은 능력을 끌어내서 7번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편성에서는 7번은 아닌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번 임페투스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배당말을 하나 얘기한다면, 이 3번 마니인컴이란 마필인데, 이것도 벌써 왔어야 되는 마필인데, 한 번도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1번 임페투스, 배당권 전략이라면 3번 마니인컴, 당연히 팔리는 마필인 6번 강해, 이런 마필이겠죠. 강해가 이번에 팔릴 것 같으네요. 강해가 이번에 연속 입상에 계속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6번, 8번 막권이 제일 세게 팔리겠죠. 그렇지만 8번 더블 샤이닝을 더 세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6번, 8번, 여기에 1번, 3번, 이런 3번 막권까지도 건드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일 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끝장 승부처이자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까지 왔네요. 자, 어느 마필이 이번에 입상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6번 마나임이라는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윗급으로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제는 1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마필이고, 특히나 지난번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6번 마나임은 배팅권의 거의 중심에다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사실상 거의 단통이 아니겠어요? 거의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강타가 맞춰드렸던 동반자의 기적 같은 마필들, 요런 마필들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복병권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딱 한 마리가 강한 승부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태는 최상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자, 이런 마필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이번 끝장 승부처 한번 배당과 적중이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강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6번 마나임은 이 편성에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마 방송 모두 마무리 짓고, 강타의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타 물어갑니다. 충성 감사합니다.